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스쳐 지나가는 인연도 있고 오랜 시간 공을 들여 유지하는 관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렵고 가장 소중하며 동시에 가장 조심해야 할 관계는 단연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 가족의 얼굴을 보며 어떤 표정을 지으셨나요? 혹시 밖에서 얻은 피로와 짜증을 그대로 얼굴에 묻힌 채 나 힘드니까 건드리지 말라는 무언의 압박을 주지는 않으셨습니까? 가족은 우리 삶의 가장 튼튼한 뿌리이자 폭풍우가 몰아칠 때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이 안식처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깁니다. 가족인데 뭐 어때 말 안 해도 알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 깊은 골을 만듭니다. 밖에서는 예의 바르고 친절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듣는 이들이 집안에서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차갑고 날카로운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가족은 내 편이자 삶의 가장 가까운 거울입니다. 하지만 거울이 너무 가까우면 그 안에 담긴 내 모습이 왜곡되어 보이기도 하고 작은 얼룩도 크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가까운 만큼 우리는 서로에게 더 쉽게 상처를 줍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오랜 시간 켜켜이 쌓이면 어느 순간 가족이라는 이름은 든든한 울타리가 아니라 서로를 옥죄는 창살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틈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가장 정성을 들여야 할 곳은 바깥 세상이 아니라 바로 우리 집 거실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무심코 저지르는 하지만 관계를 서서히 죽여가는 4가지 치명적인 실수에 대해 깊이 있게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타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실수, 가족이니까 다 이해하겠지라는 무책임한 착각. 우리는 종종 사랑을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착각합니다. 가족이라는 혈연 관계가 모든 무례함과 짜증을 덮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사랑은 면허증이 아닙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상처를 주고도 상대방이 무조건 이해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지극히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직장 상사나 거래처 직원 혹은 처음 보는 낯선 사람에게는 얼마나 정중합니까? 내 감정이 요동치고 화가 머리끝까지 나도 타인 앞에서는 웃음을 지으며 예의를 갖춥니다. 그런데 왜 유독 집으로 돌아오는 현관문을 열 때면 그 모든 인내심의 끈을 놓아버리는 것일까요? 밖에서 받은 스트레스, 사회생활에서 겪은 수모와 울분을 가장 만만한 가족에게 배설하듯 쏟아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족은 당신의 감정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당신이 밖에서 힘들었다고 해서 집안에 있는 아내나 남편, 아이들이 당신의 화풀이 대상이 되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가족은 당신의 가장 약하고 아픈 부분을 감싸 안아주는 존재이기에 그들에게는 타인보다 몇 배는 더 정중하고 따뜻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가족인데 이해해주겠지라는 생각은 관계의 독입니다. 상처받은 마음은 가족이라고 해서 덜 아픈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에게 받은 상처이기에 그 깊이는 더 깊고 흉터는 더 오래 남습니다. 타인에게 입은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잊히거나 그 사람을 안 보면 그만이지만 가족에게 받은 상처는 매일 마주하는 얼굴 속에서 끊임없이 되살아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더 세심하게 단어를 골라야 하고 가족이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게 문을 닫아야 합니다. 친밀함이 무례함의 변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가족이니까 당연하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당신이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존중 섞인 행동 하나가 가족이라는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는 유일한 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실수, 사과를 늦추거나 미안함을 생략하는 오만함. 관계를 망치는 가장 큰 주범 중 하나는 바로 사과할 줄 모르는 마음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의 많은 부모님과 가장들은 가족 사이에 굳이 사과까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미안하다는 말 대신 쓱 과일을 깎아다 주거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밥 먹으라고 부르는 것이 정이라고 믿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말로 하지 않은 진심은 전달되지 않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깎아놓은 과일이 아니라 내가 그때 말이 심했어. 미안해라는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입니다. 사소한 말다툼 끝에 던진 날카로운 말들, 무심코 무시했던 상대방의 의견들, 이런 것들이 사과 없이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속에 먼지가 쌓이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엔 아주 얇은 먼지라 털어내면 그만인 것 같지만 사과 없이 세월이 흐르면 그 먼지는 단단한 층이 되어 벽을 만듭니다. 나중에는 서로 마주보고 앉아 있어도 마음의 벽 때문에 온기가 전달되지 않는 차가운 관계가 되고 맙니다. 사과는 굴복이 아닙니다. 내가 틀렸음을 인정하는 비굴한 행위도 아닙니다. 사과는 내가 이 관계를 당신보다 혹은 내 자존심보다 더 소중하게 여긴다는 가장 강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과를 미루는 것은 상대방이 받은 상처를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상처가 골마 터지기 전에 약을 발라주어야 하듯 갈등이 생긴 직후에 건네는 사과는 최고의 명약입니다. 가족끼리 사과하는 것이 왜 그렇게 힘들까요? 아마도 자존심 때문일 것입니다. 부모로서의 권위, 남편으로서의 체면, 아내로서의 자존심. 하지만 그 하찮은 자존심을 지키려다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의 마음을 잃는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기억나는 미안한 일이 있다면 오늘이 가기 전에 말씀하세요. 그때 내가 좀 예민했어. 미안해. 이 짧은 말 한마디가 그동안 꽉 막혀있던 가족 간의 대화를 뚫어주는 혈로가 될 것입니다. 침묵은 평생의 오해를 만들지만 용기 낸 사과 한마디는 깨어진 관계도 다시 붙이는 마법을 부립니다. 세 번째 실수, 타인과 비교하며 존재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잔인함. 우리가 가족에게 저지르는 실수 중 가장 잔인한 것은 아마 비교일 것입니다. 누구네 집 자식은 이번에 어디 취직했다더라. 누구 남편은 승진해서 이번에 해외여행 보내준다더라. 누구 아내는 살림도 잘하고 재테크도 잘한다더라. 이런 말들은 듣는 이의 심장에 칼을 꽂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비교는 사랑이 아니라 조건입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가 당신 그 자체이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야만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는 무서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가장 편안해야 할 집에서조차 누군가와 끊임없이 비교당하며 평가받는다는 느낌은 한 사람의 자존감을 바닥까지 끌어내립니다.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배우자가 상대에게 던지는 비교의 말은 세상 그 어떤 비난보다 아프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 모두가 나를 비난해도 내 가족만은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 마지막 보루인 가족마저 나를 남과 비교하며 깎아내릴 때 사람은 갈 곳을 잃어버립니다. 비교는 결코 긍정적인 자극이 되지 않습니다. 누구처럼 해봐라는 말은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게 아니라 열등감과 반항심만을 키울 뿐입니다. 결국 그런 말들이 쌓이면 가족은 점점 멀어집니다.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이곳이 무슨 집인가라는 회의감이 들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행복의 기준을 왜 남의 집 담장 너머에서 찾으려 하십니까?
우리 가족에게는 우리 가족만의 속도가 있고 우리 아이에게는 우리 아이만의 빛깔이 있습니다. 내 남편과 내 아내는 세상에 단 한 명뿐인 소중한 존재입니다. 남과 비교해서 더 잘난 부분이 있어야만 사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비교의 언어를 감사의 언어로 바꿔보십시오. 누구 남편은 어떻다던데 대신 당신이 우리 가족 위해 애쓰는 것 잘 알아라고 말해주세요. 누구 집에는 공부 잘한다는데 대신 오늘 고생 많았지? 건강하게 있어줘서 고마워라고 안아주세요. 내가 아닌 누군가가 되길 바라는 기대를 버리는 순간 비로소 진짜 가족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네 번째 실수, 갈등을 피하려. 대화를 포기하고 침묵하는 비겁함. 가족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싸우기 싫어서 혹은 말해봐야 소용없으니까라는 이유로 입을 닫아버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위 말하는 침묵 수행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갈등은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로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땅속에 묻어둔 폭탄처럼 시간이 갈수록 그 파괴력만 키울 뿐입니다. 많은 이들이 착각합니다. 참고 사는 것이 가정을 지키는 길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억지로 참는 것은 인내가 아니라 포기입니다. 상대방과의 소통을 포기하고 이해받기를 포기하고 결국 관계 자체를 포기하는 비겁한 태도입니다. 대화가 없는 집은 적막합니다. 그 적막함 속에서 오해는 독버섯처럼 자라납니다. 상대방이 왜 화가 났는지, 왜 저런 표정을 짓고 있는지 묻지 않고 제멋대로 짐작하며 결론을 내립니다. 또 저러네, 보나마나 뻔하지라는 단정이 대화를 가로막고 결국 한 지붕 아래 살면서도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리는 정서적 이혼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물론 대화하다 보면 감정이 격해질 수도 있습니다. 소리를 지를 수도 있고 울음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폭풍 같은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서로의 민낯과 진심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 갈등을 건강하게 표출하고 풀어내는 과정을 통해 가족의 결속력은 더 단단해집니다. 대화는 기술이 아니라 시간과 정성입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서로의 눈을 맞추고 오늘 하루 어땠는지 묻는 시간, 상대의 서운함을 끝까지 들어주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대화하지 않는 관계는 고인 물과 같습니다. 고인 물이 썩듯 대화 없는 관계는 반드시 부패합니다. 말하십시오. 그리고 들으십시오. 당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되 상대의 마음을 비난하지 말고 수용하십시오. 대화가 시작될 때 비로소 관계는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그 숨소리가 집 안가득 울려 퍼질 때 비로소 그곳은 진정한 집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가족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될 4가지 실수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가족이니까 이해하겠지라는 착각, 사과를 미루는 인색함, 타인과 비교하는 잔인함, 그리고 대화를 포기하는 비겁함까지. 혹시 이 이야기들을 들으며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거나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르지는 않으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기회입니다. 실수를 깨달았을 때가 바로 그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란 참 묘한 존재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쉽게 상처를 주고도 또 언제 그랬냐는 듯 밥상머리에 둘러앉아 웃을 수 있을 거라 믿는 관계입니다. 하지만 그 막연한 믿음이 반복되는 실수를 낳고 그 실수가 오랜 시간 공들여 쌓아온 사랑을 야금야금 갉아먹습니다. 나이가 들고 세상을 살아갈수록 깨닫게 되는 진실이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까지 내 곁에 남는 사람, 내가 가장 고통스러울 때 내 손을 잡아줄 사람은 내가 그토록 함부로 대했던 가족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바깥 세상에서의 명예, 부, 인맥, 그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질 때
우리를 지탱해주는 유일한 기둥은 바로 우리 가족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지키고 싶다면 가장 먼저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오늘 가족에게 건넨 말이 날카로운 가시는 아니었는지, 나의 침묵이 상대에게 차가운 벽은 아니었는지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가장 소중한 관계일수록 더 많은 정성이 들어가야 하고 더 성숙한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거창한 선물이나 대단한 이벤트 대신 따뜻한 눈빛과 부드러운 말 한마디를 가족에게 선물해 보십시오. 당신이 있어서 참 든든해. 부족한 나를 이해해줘서 고마워. 아까는 내가 미안했어. 이런 평범한 말들이 모여 기적을 만듭니다. 가족은 당연히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을 바쳐 가꾸어야 할 귀한 정원입니다. 오늘 당신이 심은 배려의 씨앗이 훗날 당신의 삶을 가장 화려하게 꽃피울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당신의 가족과 함께 오늘 더 행복하고 따뜻한 시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